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41장 고체의 전기전도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장의 중심 내용은 어떻게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가, 왜 어떤 물질은 전류가 흐르고 어떤 물질은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가. 주로 우리가 도체, 절연체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리고 특히 또 반도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반도체의 특징은 이 절연체나 금속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런 성질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41장에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1장은 물리학 중에서도 뭐 고체 물리학 이렇게 좀 분야를 또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쪽을 전공하지 않으면 깊게 내용을 공부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재료나 물성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공부를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공부해야 되는 필요성에 맞춰서 좀 깊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어떤 개념 정도만 확인해 보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을 이렇게 보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만 돼도 좋을 것 같은, 그건 각자 이제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재료나 물성 하시는 분들은 좀 자세히 본문을 읽고 그 내용을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나는 어떤 개념만 보고 전체적인 물리학적인, 그리고 이 고체에서 전기 전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의미만 대략 파악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주요 공식이나 또는 그림을 보고 어느 정도 이해만 할 수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각자 판단하시고, 그래서 먼저 41-1의 금속의 전기적 특성, 요거 좀부터 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물리량은 이 비저항이라는 거 하는 것, 그리고 비저항의 온도계수. 이 비저항의 온도계수라고 하는 건 비저항이 온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하운반자의 밀도,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측면이 주로 고체의 전기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체냐, 절연체냐, 또는 반도체냐, 이걸 구분하는 어떤 커다란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이 장에서 다루는 고체라고 하는 건, 고체는 여러 가지, 너무 범위가 넓어요. 특히 우리가 이 장에서 다루는 고체는 그 중에서도 결정 고체를 다루게 될 겁니다. 이 결정이라고 하는 것, 영어로는 이제 크리스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루는 이 고체 결정이라고 하는 건 원자 또는 분자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원자의 주기적 배열, 주기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원자들의 상태 또는 그 구조를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의 경우에만 전기적 특성을 따지게 될 거예요. 책에 보면 목재, 플라스틱, 유리, 고무 이런 것들은 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정이 아닌 것들을 우리는 비결정이라고 해요. 비결정 또는 비정질이라고도 하고 비결정이라고 합니다. 비결정물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뤄지는 건 이 주기적 배열의 경우에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 그 결과에서 전기적 특성을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몇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743페이지에 가보면 단위격자라고 하는 용어도 나와요. 단위격자. 이 단위격자는 어떤 기본 구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기본 구조. 결정의 최소 단위, 이런 얘기죠. 이 결정의 최소 단위인데 743페이지 그림에 보면 면심 입방 구조체, 그리고 다이아몬드 격자 구조,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모양의 형태는 육면체가 기본 모양을 이루는데, 구리나 실리콘 같은 경우 또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모양은 육면체 모양이에요. 정육면체 모양이 되는데, 그 중에서 면심 입방체라고 하는 건 각 면의 중심에 또 한 개씩의 원자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이 육면체 전체의 중심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채심 입방 구조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단위격자 또는 기본 구조가, 단위 구조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기적 배열이라고 했으니까 육면체가 주기적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결정을 이루고 있다.
책을 읽으면서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뜻을 알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절연체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금속과 반도체라고 부르는 것, 바로 여기서의 이 로값,로 비저항, 알파는 로분의 1 D로 DT니까 뒤에 있는 이 온도에 따른 비저항의 증가냐 감소냐 이런 걸 비저항 온도 계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전하 운반자 밀도는 이 전하 운반자라고 하는 건 쉽게 표현하면 하나 예를 들면 전자 같은 경우에 자유전자, 금속에서는 자유전자가 전하 운반자가 되죠.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자뿐만이 아니라 양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양공. 전하가 없는 빈자리를 우리가 양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는 그대로는 호울이라고 쓰죠. 이런 것도 전하 운반자가 될 수 있고, 그 밀도를 이제 N이라는 문자로 이제 표현을 한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743페이지 결정고체의 에너지 준위 바로 위쪽에 이제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그래서 어떠한 특성으로 인해 다이아몬드는 절연체가 되고 구리는 금속이 되며 실리콘은 반도체의 특성을 이루게 되는가. 굵은 글씨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특성 때문에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가. 그 특성은 바로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743페이지에 있는 결정고체의 에너지 준위입니다. 바로 이 결정의 특징 때문에, 결정의 형태나 결정의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전기적 결과, 그죠? 어떤 것은 금속이 되고 왜 또 어떤 것은 반도체가 되는지, 또 어떤 것은 절연체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 기준이 또는 그 원인이 바로 결정고체의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겁니다.